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디를 골라야 하고 어디를 주의해야 하냐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네,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봤다면 이제는 다음 주를 잘 대비해봐야겠죠? 이번 문제 통해서 만나볼게요. 문제지 열어주세요. 네, 다음 주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섹터를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섹터 자리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차 전지입니다. 최근 2차 전지에 다시 불이 붙었죠.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2차 전지였는데요. 최근 바닥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튬 가격이 오르고 ESS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승한 건데요. 이제 ESS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장비로 거듭나고 있죠. 또한 테슬라양 수주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관련주 전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었죠. 이로써 반도체 전반에 온기가 불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증시에서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일제히 밀려났습니다. 또한 오늘 장중에는 엔비디아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네, 3번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약가 인하를 압박해 왔습니다. 간밤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와 약가 인하 합의를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월 $1,000 이상으로 공급되던 위고비 가격이 이제는 250에서 350달러까지 크게 내려가게 됐는데요. 이로써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4번은 조선입니다. 지난달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은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려 38%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조선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고요. 5번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화장품주가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의 수급이 AI에 쏠려 있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는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는데요. 호실적을 바탕으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이 41%나 급증했고 그 뒤로 APR과 잉글우드랩 등 일제히 3분기 깜짝 실적 공개하면서 상승해줬습니다. 이렇듯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주 줄줄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주요 섹터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섹터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자, 평소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할 섹터를 골라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워낙 또 흔들리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섹터를 골라달라라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떤 답을 내어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권 대표님은 최근에 많이 또 올라왔던 비만 치료제를 적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 대표님은 답을 6가지 중에 고르지 않고 현금도 중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답을 적는 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방송에 이제 불참한 테이버 전문가가 보통은 이런 답을 늘 적는데 좀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나요? 아마 테이버 전문가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서 네. 대신해서 한번 대답을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린 이유는 일단 뭐 모든 섹터가 다 위험하다, 다 좋다의 느낌보다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오늘 마감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디 쪽으로 수급이 갈지가 좀 봐야 된다라고 주 초반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저도 화장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잉크루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APR 실적이 다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과연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될까에 대한 여부는 지금 화장품 섹터 안에서 모든 종목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기보다는 또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쇼크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주도 섹터가 살짝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갈지 화장품 좋게 보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진짜 시기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떠서 일단 현금 확보를 썼고요. 또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들이 위험하다라는 거가 아니라 현금 확보라는 것은 들어가는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급하게 판단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올려주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훅 밀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발된다면 우리가 멘탈을 좀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도 섹터 안에서의 흐름이 다시 저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섹터들 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들이 하나씩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현금 확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예. 뭐 이전에 장이 워낙 상승세를 타고 뭐 개인 투자자들 아마 정말 동네에 계신 주위의 이웃분들하고 같이 또 증시 얘기 다들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그동안 아마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좀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는 정도인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주도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손실은 지금은 감내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엇갈렸어요.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행보를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21선 지지가 되는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예.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미증시가 어떠한 명분을 통해서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인지 찐 반등인지를 물론 우리가 puch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 수급 보고 한번 그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는 너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정말 어느 섹터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 막 이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럴 때 살짝 현금 확보를 해서 주도 섹터가 눌렸다가 다시 갈 때 그쪽으로 편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은 나온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권 대표님은 비만 치료제를 적어주셨네요. 네네.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실적이 안 나오는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또 이제 이걸로 수익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D&D 파마텍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력 하나만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막 몇 조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자금은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없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은행 대출, 뭐 혹은 뭐 최대 주주가 아닌 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뭐 사모펀드 측에다가 뭐 이렇게 또 이제 CB나 채권을 이제 발행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 주주 가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지금 셀트리온이나 뭐 알테오젠이나 실적으로 증명하는 종목들 많잖아요. 예.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그냥 기술력 하나만으로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높은 확률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정말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한미약품, 예. 블루엠텍 같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죠. 예. 노보노디스크. 그래서 이제 위고비 그리고 일랄릴리가 한 이제 마운자로 이쪽 계통에서 우리나라한테 유통을 해서 마진을 남기는 그리고 유통사에 차라리 베팅을 하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만 치료제가 만약 개발이 돼서 진짜 이게 뭐 성과나 효과로 입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진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만 지금 아직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뭐 여기 6개 나와 있는데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조선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도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꼽아보자니까 비만 치료제를 제가 꼽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기도 하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단계였고 이번 주 시장 흔들릴 때에도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지금 비만 치료제 말씀을 뭐 임상시험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제약바이오로 두고 봐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전체 제약바이오는 투심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에 다 베팅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지금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굳이 꼽자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꼽자면 알테오젠 정도로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진이 남고 실적으로 증명한 기업들을 골라야 결국에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제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외국에다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수출 마진이 남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골라서 옥석 가리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이고 실적 지금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혹은 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대표님께는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뭐 화장품도 짚어주셨고 다른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 반도체 부분 지금 권 대표께서는 아직 이번에 지금 떨어지는 반도체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최근에 뭐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8% 장중에 빠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반도체 조정 나온다면은 어떻게 좀 담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담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온다면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의 바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뭐 오라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회사채 발행이라던가 빚을 내서 좀 투자를 AI 쪽으로 단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AI 패권 전쟁에서 그들이 자금 조달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거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스란히 수혜로 올 수 있는 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 디램 가격이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디램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달러까지 매일 1달러씩 올라가서 3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결국 지금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될 정도로 이번에 HBM4 같은 경우에도 HBM3, 2 비교해서 50% 정도 가격 인상을 해서 책정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이런 위치적인 부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한다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더욱더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올라가는 가운데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HBM 쪽으로 생산 라인을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디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왔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9% 정도 밀렸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왔는데 물론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아 올려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워낙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한 부분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워낙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자금이 좀 필요한 부분에 가격이 좋고 비중이 높게 있는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이 계속
매도로 간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전망치들 보면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를 두고는 뭐 7,500 얘기도 나왔었고 SK 하이닉스 두고는 100만 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대표님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의견 어떠십니까? 100만 원은 좀 조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숫자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일단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오기도 한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올라오면 액면 분할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오히려 더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AI 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 직업 속에도 들어오고 있고 일상 속에도 들어오고 있고 많은 산업 쪽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화에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메모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차이가 원래는 뭐 2배 이상도 났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좁혀져서 네. 예, 지금 한 150조 정도 차이로 많이 좁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한간에는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권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게 기억이 남습니다. 2차 전지도 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길게 두고 보면 여전히 좀 낮은 가격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일단은 지금 국가 핵심 안보 자산이 이제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출력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들 들어가서 지금 범용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이 뛰고 있고 디램 현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HBM 쪽도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소위 말하는 석유랑 똑같습니다. 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석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기를 공급하는 뭐 전력망, 송배선,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이제 ESS 저장 장치가 되는데 이 ESS 저장 장치 내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가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 쪽으로 미국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또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공급 증설까지 한 기업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에이지엔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그 우려를 딛고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 또 이제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여러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고르기보다는 차라리 1등주를 고르는 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2차 전지의 업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키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를 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뭐 금양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큰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올 한 달 정도 한 달이죠. 예, 한 달 안에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 선물 가격을 보니까 6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중국 상해 증시 쪽에서 이 리튬 관련한 중소형주들이 상한가를 막 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만 보더라도 지금 2차 전지 업황은 지금 반등의 어떤 추세를 탔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2차 전지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지금 굳이 높게 이렇게 올라 있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진짜 고점이냐 아니면 다시 가냐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을 베팅을 해보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제금을 배제하더라도 흑자 기조가 조금씩 더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캐즘에 대한 우려가 더 씻어진다면 더 주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LG 에너지 솔루션 꼭 집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